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 10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 나인원 한남에서 156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북 전주에 거주하는 20대가 현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부동산 최상급지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를 노린 외지인들의 대규모 매수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이 낮아진 틈을 타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인근 지역 거주자들의 갈아타기 거래도 다수 확인되면서 고가 주택시장의 거래 양상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대 현금 매수자의 등장은 부동산 시장에서 세대 간 자산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하며 고유가 피해 지원에 본격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고유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대표 정책으로 4조 8천억 원을 투입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이달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월소득 974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금액은 조만간 확정됩니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직원에게 출산 장려금 1억 원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이 입사 하루 만에 출산한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파격적인 지원 사례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 악용 우려도 제기되지만 부영 측은 출산 자체를 장려하는 취지에 맞게 조건 없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외식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적은 돈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 정보를 모은 온라인 지도 서비스 거지맵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0대 청년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지난 20일 출시된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거지맵에는 저렴한 가격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전국 각지의 식당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직장인과 학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외식비 부담이 커진 시대에 실용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해외 출장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성 직원과 멕시코 칸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관련 서류에는 남성 직원으로 표기했다는 것이 핵심 의혹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특혜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가능성을 지적하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원호 후보 측은 서류상 성별 표기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가 포착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당장 이뤄지지 않더라도 종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으로 불리며 이곳의 봉쇄는 국제 유가 급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동 정세의 향방에 따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전두환 시대의 역사적 교훈을 다룬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두환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채 자택에서 사망한 것이 결국 윤석열의 내란을 불러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집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에 걸쳐 완성된 이 책은 과거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지 못했을 때 역사가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불의에 대한 응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를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저작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가 형량 거래를 위한 전화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현재 법무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회유와 거래 의혹은 사법 신뢰를 크게 흔드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경우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호 후보의 해외 출장 서류에서 여성 직원을 남성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의혹에 대해 단순 행정실수라는 반박이 제기되면서 공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당의 네거티브 전략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유권자들은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 흠집내기 경쟁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가리기 위한 비전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를 둘러싼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윤희숙, 오세훈, 박수민 후보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들은 오세훈 후보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숨만 쉬었다는 비판과 지금부터 효자 노릇을 하려 한다는 비아냥이 오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본선 경쟁력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56억 원 아파트를 매수한 20대 현금 부자 소식부터 고유가 지원금 지급,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지방선거 경쟁까지 다양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